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현금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현금 이야기가 많잖아요. 요 앞에. 네, 요 앞에 맞아. 버닝썬 때문에 아레나 이런 네. 그 현금 매출 많은 업종들 업종. 누락해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클럽이나 뭐 유흥주점 이런 데가 특히 현금 매출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과연 세무서는 현금 매출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무서에서 우리 사업자분들의 수입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세무서에 사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저희 매출 자료가 다 조회가 되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완전 현금은 아니잖아요. 즉 증빙을 발행한 것들인데 청구하고 거기다 돈을 준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수집이 되니까 일단 매출로 잡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현금을 받았는데 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는 확인이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자진 신고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역사를 보자면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제도가 많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나 현금 계산 많이 하고 카드를 많이 안 써가지고 생긴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네. 그러니까 매출자가 자기 매출을 현금 부분에 대해서 이실직고 안 하니까 올해 매출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반대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의 내역을 받아오는 거죠.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도 해줄 테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즘엔 다 거의 신용카드를 맞아요. 쓰잖아요. 네, 저희 고객분들도 보면은 그래서 현금 매출 같은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증빙 매출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쓰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소득공제 안 해줘도 신용카드를 쓰는데 매출 집계가 잘 되는데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없애고 싶은 유인이 거죠. 사라졌다. 맞아요. 이제 끝났다. 효과가 다 나타났다. 이미 양성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람들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가 엄청 큰데 엄청 큰 거죠 그게. 네,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발이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없어지지 못하고 매년 유지. 네, 연여되고 있죠. 네. 어쨌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작이 이 현금 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발급을 하고 물어보는데 이게 생긴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과태료가 워낙 셌기 때문에 되게 이제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되게 부담감이 크셨었는데요. 여전히 현금 영수증의 발급 의무는 확대되고 있고 업종도 늘어났죠. 맞아요. 다만 가산세가 조금 줄었어요. 네. 가산세가 원래는 이제 50%였는데 이제는 20%. 네, 올해부터 20%로 바뀌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현금을 줬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받은 거는 국세청이 알지만 정말 현금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부분 그게 네. 정말 순수한 현금 매출인데 그거는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그러면 알기 어려우니까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업자들이 제대로 현금 매출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업종별 매출을 가지고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혹은 특정 지역적으로 이 업종의 경우에는 현금 매출이 몇 %더라. 과거 리스트를 다 갖고 있으니까, 통계청을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신고된 이제 수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업종은 이 정도의 현금 비율이 있는데 얘는 왜 특이하지 이런 거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업종 할까요? 슈퍼가 있다 볼까요? 네. 슈퍼는 대부분 현금 매출을 10% 정도씩은 다 신고를 했는데 특이하게 우리 가게만 2% 있다. 2% 했다. 8%가 없다. 그러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뭐지? 얘네 뭐지? 얘네만 왜 특별히 현금이 없을까? 네, 그렇게 문제제기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가 대비로도 알 수 있죠. 원가 대비해서 현금 매출이 몇 %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저거 고려했을 때 누락됐더라. 근데 결국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티나는 증빙 매출 같은 경우는 다 티가 나니까 현금 매출이 누락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슈퍼의 이야기를 하면 뭔가를 사와서 팔았을 텐데 사온 거는 증빙 이만큼 있는데
매출은 요만큼 원가 대비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재고만 계속 쌓여가는 거죠. 재고. 그치? 재고는 계속 쌓여가는데 매출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아. 네.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포착이 되면 안내문이 잘 뿌려지는 나옵니다. 거죠. 네. 사전 안내문이 요즘엔 잘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어떤 걸 볼 수가 있죠?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네,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시면 이제 그 사업자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자가 과거 업종 대비? 과거치를 비교했을 때 올해 좀 이상합니다. 라는 자료가 나온다든지 다른 이 업종의 평균을 이렇습니다. 라는 자료가 나온다든지 도움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말 매출을 확인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일단 현금이 이제 누락이 돼서 신고를 안 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포스기에다가 주문을 찍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현금이든 현금 영수증이든 카드든 다 집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포스기 업체는 우리 정보를 갖고 있죠. 네. 그럼 세무서에서는 포스기 회사에다가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너네 포스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전체 매출 달라고 하면 그 담당 그쪽에서는 수준이 달라고 하고 하면, 그게 조사건에 의한 제출을 요청하는 거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를 봤더니 내가 신고한 거, 납세자가 신고한 거랑 여기 포스기에 있는 매출이 너무 다른 거죠. 거기는 사실 식당이었어가지고 맛집이었어요. 가격도 쌌어요. 3,900원.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앞이어서 단위당 가격이 싸서 그러면 네. 현금 영수증 발행 거의 안 했을 확률이 그냥 크고. 학생들이 현금 이제 용돈 받아온 걸로 뭐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매출, 현금 매출 사실 되게 많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거의 현금 매출이 60%였어요, 거기는. 맞네, 엄청 많네. 네. 요즘 같으면 진짜 식당들 그죠. 다 카드 쓰는데. 거기는 이제 그 특성상으로 좀 카드 결제가 없던 가격대였던 거였죠. 그래서 포스기 회사 역으로 거기 그 자료를 내미니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는 또 다양한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민족 같은 게 산다든지. 땡땡 민족 이런 것도 집계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누락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왜냐면 그 과세관청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수수료 같은 거 세금 계산을 끊기니까 그죠. 이 세금 계산서를 역산을 하면 몇 건의 매출이 있었구나. 그럼 건당 매출이 10,000원이면 곱해오면 매출이 전체 통매출이 나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을 추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종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예상해 볼 수는 있는 예, 거죠. 업종의 특이성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장은 안 걸려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먹으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몇 년치가 한 번에 보통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좀 너희 이상해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자료 수집을 다 끝내고 이렇던데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매출이 누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본세, 그러니까 그냥 세금에 거의 가산세도 그만큼이 부과될 수 있죠. 부가세가 관련된 가산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과세 업종이라면 부가세 관련된 가산세, 또 뭐 현금영수증 관련된 가산세, 게다가 또 여기다가 이제 실제 소득세 관련된 가산세까지 붙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적된 가산세가 나오면 이자도 또 붙고. 맞아요. 납부불 성실도 이자 성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금의 절세 지름길 정확하게 신고하는 거. 제때 정확하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 바쁘시니까 내가 정말 매출이 얼마인지 제대로 신고하는 게 뭔지 어려우실 텐데 그럴 때 전문가들이랑 실제 우리 매출이 어떤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PC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로 분석을 다방면으로 해요. PCI가 선생님 뭐죠? PCI가 영어인데 PC, Property, Consume, Income.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자산 대비 소비 이런 건 거죠. 네. 이 소비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돈을 현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들도 카드 긁으시니까 현금 영수증 받으시고. 맞아요. 카드를 제가 1억치 썼는데 매출이 8,000만 원이야.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 그게 막 누적됐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증여를 받았던 아니면 뭐 누락했던. 네. 누락한 게 제일 의심이 되겠죠. 네, 그리고 돈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갔어. 해외에서 막 엄청 썼어. 네, 외국 그런 거 다 걸리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것도. 네, 시스템들이 국세청에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얘기를 그죠,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 누락이 당장은 안 걸리시더라도 몇 년에 누적되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정확한 기장을 통해서 완벽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맞아요.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세금 신고를 조금 하고 다 이게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동산을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이제 만들었는데 금고에 돈이 많아. 집은 사고 싶은데 저 사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선 소득이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자 하고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을 해봤더니 다 손실이야. 소득세 신고하신 내역이 없으신 거죠. 번 돈이 없는 거죠. 번 돈이 없는데 갑자기 몇 억짜리 자산을 취득한다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세금 신고를 안 해놓으셔서 소득이 없으시면 그걸 가지고 뭔가 큰 거 하실 때 증빙이 안 되시기 맞아요. 때문에 문제가 크게 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아시는 이제 납세자분들도 요즘에는 많으셔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네네. 같은데요. 그리고 사업이 잘 돼야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자녀분들한테 증여도 하실 수 있고, 네.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죠. 걱정이 없으시니까요. 더 사업이 잘 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네. 같이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마음 편하게 자산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